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을 다니면서 쏟아내는 말들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또 전두환 씨를 찬양하면서 3조 호황 시대의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아니라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면은 이 나라의 발전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전두환의 그 3조 호황, 유가가 안정되고 또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가 저달러 아주 가치가 낮아질 때 어차피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호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 당시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도자였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경부 고속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아주 직선으로 잘 놓였더라면은 지금 이 경부 고속도로가 조금 삐뚤삐뚤하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그 구미라든지 사곡이라든지 아포 대신 그 부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가까운 곳에 그 공단을 놓고 고속도로의 어떤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국도 전체가 굉장히 불균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구간은 2층으로도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미래를 지향하여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 있는 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것인지, 이 대통령 후보라면 그 정도의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모든 후보들 주요 정당의 양대 후보를 보면은 전부 다 국민의 세금에 의지해 가지고 무엇을 한다 이렇게 참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급기야는 그래도 민주당이라 그러면은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걸머쥐고 있고, 참 수많은 애국자들, 민주운동가들의 선열들의 피로서 세워진 정당 아닙니까? 이러한 정당의 후보가 촐랑대며 다니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5.18 군부 학살자 전두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뭐합니까? 한번 불러서 조용히 좀 타이르세요. 이해찬 씨도 뭐 저하고 나이 같습니다마는 한 시대에 다 같이 민주운동을 했는 사람입니다마는 이해찬 씨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은 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민주당 내에는 참 우리 정치사에 아주 신사적인 그 민주화 운동가 김근태 의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시고 그 부인이 국회의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근태 의원이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받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자꾸 뒤로 돌려지는 필름 속에서 매표를 하려는, 표를 받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후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대구 경부에 가서 민주당의 후보가 전두환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한다고 표 줄 줄 압니까? 난센스입니다. 표를 더 잃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 그래도 대구 경부에서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피와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던 인사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알고 또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민주당은
그래도 이 땅의 민주화 역사의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송영길 대표 정신 차리고 이재명 후보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타일려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만큼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받고 살아남아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엇인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74년 8월 8일 용구모 536호에 태워진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는 사이에서 그분은 용구모 536호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미 CIA의 헬기들이 나타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동교동으로 돌아오게 되었었죠. 이 역사락하는 것이 그렇게 촐랑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여러 많은 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발언을 하는 후보를 향하여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정신 차리시고 이 선거를 정책 선거로 가야 돼. 미래를 향한 선거. 백성들의 주머니를 보고 세금으로서 만능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선거운동에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국부를 정대시킬 것이냐. 4차 산업시대의 금융 4차 산업을 어떻게 일 것이냐. 이러한 것에 좀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어린 청년들이 그냥 빵 하나 주듯이 그렇게 얕은 정책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요. 양대 진영의 후보들은 참 생각해야 됩니다. 뭐 국민의힘이 어차피 참 뭐 민주당하고 정책이 틀리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전두환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하고 그런 일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은 좀 이슈화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안 만들어야 되지요. 옛날 사람들 끄집어내어서 매표하려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고 정책 비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저는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언뜻 그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말을 할 때 에너지 고속도로를 자네가 햇빛 연금을 타게 해주겠다. 바람 연금을 타게 해주 이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거는 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만일 그렇다면 신중하게 하세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은 이 시대의 한물간 이런 그런 에너지 동력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뭐 경주, 포항이나 저런 데 다 있는 단지들 한번 보십시오. 그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야 되지. 그렇게 가볍게 정책을 내뱉고 구태여 풍력이나 태양력 발전하려면 아프리카를 지원하세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 수자원과 얼마나 많은 햇빛이 있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좀 오래 있어봤지만 그런데 지원하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뭐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을 가지고 뭐 국민들에게 햇빛 연금을 한다, 바람 연금을 한다. 그러면 아주 그 얕은 정책이지요. 그래서 좀 우리 후보들이 참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상에 맞는 그런 좀 선거된 걸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역사를 훼손하는 발언은 좀 금해줘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되지요. 왜 당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재명 후보 어느 당 후보냐 이래 묻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지금 뭐 말하는 거 정책 내용 비슷합니다. 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다 정신 차려가지고 미래로 나가는 정책을 개발하고 뒤떨어진 정책은 뭐냐? 농경사회에서 성주들이 군주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노리고 그 세금 갖고 뭐恩정을 베푼지 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죠.
지금 4차 산업체입니다. 금융공학, 이 금융공학을 어떻게 해서 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킬 것이냐, 이러한 데에 머리를 좀 세계 석학도도 만나고 이렇게 하세요. 그 후보 부인들 혀떠낸 일이나 하고 과거에 떨어졌던 박정희나 전두환이 불러가 표 얻으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21세기에 대한민국에 나아갈 꿈의 지도자의 태도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신 차리시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도 수준 높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과거의 운동가들이 지금 민주당에 안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좀 잘못된 발언을 할 때는 고치도록 하세요.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영원하게 이 땅에 남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허물면 안 됩니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는 좀 자신의 은사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동년배로서 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과거의 참 시대의 같은 동지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